지금부터는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 장기 미제로 남아있던 이 사건의 범인 20년 만에 밝혀졌습니다. 현장 수백 회 탐문, 동일수법 전과자, 통화내역 분석, 2005년 서남권 공사 현장 관계자, 신정동 전 출입자 등 총 23만 1,897명의 수사 대상자를 최초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동일수법 전과자이면서 범행 당시 신정동 Y빌딩 관리인으로 근무한 사실 등을 근거로 유력 용의자 A씨를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자, 2005년에 발생한 사건이라 20년간 범인이 밝혀지지 않았었는데요. 당시에 20년 전이지만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던 범행이에요. 2005년 6월에 성폭행 후 살해한 20대 여성, 그리고 11월에 또 40대 여성을 성폭행 후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끝까지 추적을 한 결과 한 빌딩의 관리인이 범인이었거든요. 일단 허주연 변호사님, 당시 사건 정리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걸쳐서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이는 여성 피해자들의 어떤 이 사망 사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벌어집니다. 예. 처음 이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05년 6월경에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골목에서 2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이 유기되어 있다가 이 불법 쓰레기를 정리하던 공무원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거든요. 이 범인을 추적하던 중에 6개월 뒤에 또다시 신정동의 골목길, 주차장 이런 곳에서 길에서 이 40대 여성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시신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피해자들이 모두 여성이고 같은 빌딩을 방문한 이력이 있었고 그리고 유기된 모습이라든가 사인 이런 것들이 비슷했고 특히 이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유기된 시신이 이 매듭 같은 것들로 노끈으로 결박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묶는 매듭의 모양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점들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8년간이나 수사를 이어갔지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에 이 사건 2013년에 미제 사건으로 전환이 됐는데 2016년 미제 전담팀이 신설되면서 다시 재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끈질긴 추적 끝에 결국 20년 만에 범인이 특정이 됐는데요. 이 범인은 신정동 피해자들이 유기된 곳 근처에 있던 같은 방문 장소였던 빌딩 관리인 60대 남성이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피해자들을 모두 이 1층에 잠겼으니까 지하 1층으로 가라라고 해서 지하 1층으로 유기한 다음에 성폭행한 뒤에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사체를 유기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요, 변호사님. 이 신정동 살인 사건 하면 사실 엽기토끼 사건 이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시기 비슷한 동네에서 있었던 납치 미수 사건인데 이게 동일범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건들이 모두 다 묶어서 엽기토끼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40대 여성 피해자가 발견된 이후에 6개월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신정역 근처에서 한 여성 피해자가 흉기로 위협을 당해서 눈이 가려진 채로 근처 다세대 빌라 반지하 방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노끈 같은 것들이 있고 남성 2명이 있었다는 것까지 피해자가 확인을 해줬는데 이 남성이, 그러니까 용의자가 잠깐 화장실을 간 사이에 피해자가 극적으로 탈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다세대 주택 밖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신발장 뒤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알아챈 피의자가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를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자는 범인이 집 밖으로 나간 틈을 타서 아슬아슬하게 탈주에 성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숨어있던 신발장에 기억하는 것이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이었다라고 해서 이 세 사건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해서 경찰이 한 대 선상에 놓고 추적을 하고 이게 방송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묶어서 엽기토끼 살인 사건이다 뭐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번에 밝혀진 바로는 지금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의 범인은 그 60대 빌딩 관리인이 맞는데요. 세 번째 사건의 범인은 이 60대 빌딩 관리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게 이 빌딩 관리인은 두 번째 40대 여성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에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가 돼서 이 세 번째 납치 미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교도소에서 복역을 하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던 신발장으로 그 신발장이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던 범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셈입니다. 네, 경찰은요, 결국 이 범인의 것과 일치하는 DNA를 찾아냈는데요. 경찰 이야기 들어보시죠. 40개소 탐문 수사 중 용의자 검체를 아직 X병원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용의자 A씨의 DNA와 두 사건 증거물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회부받게 되었습니다. 총 1,570명 DNA 대조 끝에 A씨를 최종 피의자로 특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살인범은 저승까지 추적한다는 각오로 장기 미제 사건의 진실을 범인의 생사와 관계없이 끝까지 규명하겠습니다. 네, 경찰의 집념으로 그야말로 저승까지 추적에 나서서 범인을 찾아낸 겁니다. 허준 변호사님, 근데 범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여서 DNA 찾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인은 알고 봤더니 2015년에 이미 암으로 사망을 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DNA를 대조를 했지만 압축을 했어요. 용의자를 압축을 했지만 찾아내기가 어려웠고 사망자로 범위를 넓혔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범인이 암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암 검체를 보유하고 있는 병원을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있던 DNA와 이 범인의 암 검체가 보유되어 있던 이 병원의 DNA, 이걸 대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범인이 맞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고, 특히 이 사람이 매듭을 굉장히 잘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유력한 단서가 됐습니다. 그 시신을 결박했던 그 매듭이 이 사람이 군 복무 시절에 매듭을 잘 짓는 사람으로 유명했던 그 단서와 일치를 했기 때문에 이 남성이 범인으로 특정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기는 어려운 상태가 되어서 결국에는 공소 기각, 그러니까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났습니다.